네. 아현이랑 같이 하는 거? 네. 친구 좀 데려가. 친구요? 내신은 한다고 하고 같이 들어. 응. 한번 물어볼게요. 아, 물어봐, 친구들한테. 내신 때만이라도 같이 다니면 좋잖아. 왜냐면 그 반에 아현 애들밖에 없잖아. 너 아현이 아는 애들 있어?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 지금 1번부터 해볼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뜻 안에 넣으면 되는데 뭐 들어가야 돼, 여기? 식자가. 비슷한 거 고르면 되지. 식 들어간 거 찾으면 되지. 학식 아니면 식량일 거 아니야. 식량 아니야. 식량이 있으면 좋은 거지. 학생 학교도 있으면 아니야. 배우를 하게다가 지식할 때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 왜 우리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급식이라니. 그건 있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식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떼가지고 만약에 식자층이라고 하면 이 글자를 알다는 뜻이거든, 식자가. 그래서 글자를 아는 사람들 해서 지식인들을 옛날엔 이렇게 불렀어요. 식자층. 그러면 와신상담 뭐야? 와신상담은? 아니야. 완전 반대야. 은혜의 완전 반대야. 원수. 그래서 이게 옛날 중국 속에 그 중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 있잖아, 집 뭐라 그래야 돼? 땔감 위에 누워서 지냈고 어떤 사람은 쓸개를 핥아 먹었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복수를 하는데 왜 쓸개를 핥아 먹지? 근데 이제 그만큼 어려움과 괴로움을 인내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 그래서 수구가 여우의 머리가 초심,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거 몇 번이야?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뭐 들어가야 돼? 막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아.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심청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보살핀 거. 효, 그치? 효가 들어가면 돼. 반포지효. 3번이랑 5번이랑 둘 중에. 아니, 두고 이제 좀 고민을 했어?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경광부회가. 일이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온 이야기를 떼다 붙였다라는 뜻이야. 이 견리부회라는 말 자체는 이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만든 말. 오답을 위해 만든 말이고, 견리사의가 뭐냐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된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뭔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어떤 일을 보면 이게 정의로운 건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문불출은 뭐야? 두문불출. 이 불출 나오지 않는 거야. 집 밖을. 히키코모리. 집 밖을 나오지 않은. 그 다음에 관포지교는 이 교만 잘 기억하면 돼. 우정이라는 뜻이 우정. 깊은 우정을 가진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해요. 이건 더 어려웠겠는데? 보기가 없잖아. 하나도 몰라요. 자, 1번 가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사필귀정이에요. 사필귀정. 이제 순서대로 써야지. 원래 중국말은 어순이 우리랑 반대여서. 근데 들어는 봤지? 이거 이제 언제 많이 하냐면 고전소설의 결말은 항상 늘
뭐 인과응보, 사필 비정으로 끝나 라고 얘기할 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2번도 들으면 아 할 거야. 세옹지마. 아하. 봐봐. 아 한다니까 들으면. 가까이 있는 애부터 합시다. 6번 세로 보자. 6번 세로. 자, 견문이 좁고 세상 형편에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는 속담이 있어. 나는 꼭 기억하다. 아니 말고 말고 우물한 맞아 우물한 개구리야.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게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속담만 알고 한자는 모르니까 정저지화라고 해요. 너 우물정 들어봤지? 우물정. 네. 왜 핸드폰 번호 이렇게 뭐 누를 때 뭐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이게 우물정이잖아. 실제로 이렇게 써요. 한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물의 입구인 거지. 여기에 이제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데 개구리가 그러면 이 우물 안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얘한테는 하늘이 얼마나 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우물 사이즈만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3번 사물의 경중, 선후, 완급 등이 서로 뒤바뀜.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걸 뭐라 그래?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 주객전도. 이것도 들어봤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서로 뒤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림. 저는 미니멀리스트. 뭐가 미니멀리스트야? 미니멀리스트는 필요해도 안 쓰지. 미니멀리스트는 필요해도 안 사는 사람이 미니멀리스트고요. 이것도 들어봤을 텐데. 내가 필요할 때만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지금 뜻이 조금 너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팽이 뭐냐면 버리다라는 뜻이야. 팽하다라는 표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세로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위에 토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가 뭐 하는 거냐면 그 나무가 잘라진 그 그루터기 위에서 또 다른 나무가 잘라지길 기다리는 거야. 열매를 먹으려고. 근데 그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꽁으로 얻어먹으려고. 다음에 6번. 그래 이건 안 해. 다행이다. 보기가 나와 있으면 아는구나. 옛 이야기에는 안 써도 되겠지? 그냥 번호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나머지도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구매복검이고요. 몰라요. 구매복검은 이 밀자가 꿀 밀자거든요. 꿀. 네. 그래서 입에는 꿀이 있는데 배에는 칼을 숨겨놓은 거야. 네가 다른. 맞아. 정확해. 그래서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이 사람을 현혹시킨 다음에 이제 언제 찌르지? 하고 기다리는 거. 근데 배은망덕은 알죠? 배신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거. 아나무인은 낯두꺼운 사람. 그러니까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적반하장은 이것도 비슷한 아나무인이랑 비슷한 뜻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7번 일장중무 이렇게 표시하자. 그래서 그냥 이제 꿈처럼 지나간다는 뜻이죠. 한 봄날의 꿈처럼 지나가는 거. 아주 짧은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괄목상대는 괄목상대는 이제 눈을 비비고 살펴볼 만큼 상대방이 많이 성장했다.
몰라보게 성장했다 할 때 괄목상대. 그 다음에 맥수지타는 나라가 망한 거야. 그래서 망국을 보면서 느끼는 이제 무상감, 인생무상.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생의 허무함이랑은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연목구어는 이게 뭐냐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거거든. 얘도 말 안 된다. 얘도 이제 뭐야?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다음에 인과한 건 아까 했던 것처럼 사필귀정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건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뜻. 됐어, 이거 인과한 건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고르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응. 그 4번, 5번은 없었는데요. 1, 2, 3번은 모르겠어요. 1, 2, 3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맞아, 1, 2, 3번 중에 하나. 그건 잘 걸러냈어요. 1번이 답이거든요, 1번. 고장난명이 뭐냐면,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홀로 고자거든요. 네. 하나밖에 없는 손바닥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너네가 괜히 싸운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시비를 걸었어. 거기에 대응을 한 거지. 서로 잘못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 첫 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오타 있다. 여러 사람이 어러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 사람들이 이제 손바닥을 다 모아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일이 술술 풀렸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 그다음에 이건 뭐 잘 연결해야지. 사다리를 잘 탄 다음에 이거 풍수지탄이에요? 너 책은 잘 되어 있어? 네. 내 책. 그래. 다행이다. 그래. 자, 얘는 어디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네? 좀 뭐네? 권토중래. 맞아, 이거? 달라요. 달라? 너랑 나랑 다르니? 네, 사다리가 달라요. 넌 어디야? 10번. 넌 10번이야, 권토중래가? 네. 리을이 답이에요, 리을. 권토중래, 리을. 땅을 놔라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이제 이게 말권자에 말권자 이렇게 돌돌 말다에다가 땅을 뜻하는 토. 그 다음에 중래 다시 온다. 이 중자가 중복하다 할 때 그 중자예요. 그 다음에 그럼 주마가표는 몇 번이야 너한테? 11번이요. 야 맞네. 디귿 달리는 말에 채찍질 주마가편 달릴 주에 말맞자를 써서 그래서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가하다 더 잘하라고 이제 부추기는 거. 그 다음에 중과부적은 기억이야? 12번이야 혹시? 네. 기억.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지 못하면서 이제 머릿수가 중요하다 싸울 때.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타는 니은이에요. 니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 안타까운 후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 이제 사자성어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시 볼 거예요. 시 두 편에 이제 수필 하나인데 뒤에 나와 있는 수필은 엄청 쉬운 거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두 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육사는 좀 어느 정도 들어보지 않았어? 네. 누구야? 독립운동. 맞아. 독립운동가 출신의 저항시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시인들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알잖아. 그러면은 이 시는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시를
썼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 쓰인 말들도 다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읽을 땐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시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에 나오는 내용만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제목부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절정. 절정이 뭐야? 제일 끝. 제일 높은 거, 뭐 제일 최고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절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절정이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시 안에서.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1연부터 볼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계절이 맵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약간 추운 걸까, 더운 걸까? 추운. 추운 거야, 추운 거. 겨울이야, 겨울. 자, 매서운, 우리 이제 매서운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겨울의 채찍에 갈려서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대.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자가 휩쓸려 온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원래 여기 있다가 화자가 여기 있다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여기에 쫓겨난 거야. 지금 북방에 온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쫓겨난 거잖아. 휩쓸려 왔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 사람한테 있어서 시련, 고난 이런 걸로 의미가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갔어. 북방으로 갔어. 자, 근데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이제 내가 휩쓸려서 북방에 왔는데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위로 올라간 거야. 여기가 고원이야.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늘도 그만 지쳐서 끝나버린 고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조차도 이곳이 너무 높아서 지쳐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수평.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수직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화자가 겪고 있는 수평적 극한. 그럼 지금 화자가 고원에서 겪고 있는 시련은 수직적 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내가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너무 뾰족해가지고 거기를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지금 시련, 고난이 계속 이 사람을 계속 극한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야? 너무 내가 힘드니까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우리 보통 언제 무릎을 꿇어? 절할. 뭔가 기도드리거나 할 때, 그치?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극복을 염원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무릎을 꿇으면 참 좋을 텐데 한 발 제껴디딜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잖아. 근데 이제 한 발로 서 있을 공간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시련이 아주 그냥 절정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목에서 절정이 있었잖아. 이것도 계속 극한의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러매라고 하는 건 상황이 이러하니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갑자기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실현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여기를 시상의 전환이라고 봐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은 우리 아까 매서운 계절이라고 봤잖아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겨울은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강철로 된 무지개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역설적인 표현이 쓰였는데 왜 그럼 이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강철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쇠나 철이 주는 이미지가 어때? 쇠, 철. 단단하고 차가워, 따뜻해? 차가워. 얘는 약간 차가운 이미지야. 반면에 무지개는 따뜻한 이미지야. 내가 근데 겨울을 강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연히 겨울이 이 사람한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계절이니까 당연히 강철이라고 표현했겠지.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뭘 발견했냐면 희망, 의지를 잃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겨울이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잖아. 이 절망적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초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육사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사람이라는 건 모른다 치고 일단 이렇게 본 다음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씌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수평적 극한, 수직적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일제의 탄압. 그래서 이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졌을 때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방으로 휩쓸려 가다라는 것도 사실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북방이 뭐 만주,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갔던 중국의 지역, 러시아의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요. 이거 해보자 이제. 그 이육사의 시에는 엄청 특이한 표현상의 특징이 많이 쓰이진 않아요. 뭐 운율도 보면 봐봐. 반복이 많이 보이니? 반복이 거의 안 보이지. 운율도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운율 형성을 어떻게 만드냐면 모든 연을 다 두 줄로 만들었어.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행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럼 다시 이제 분석 노트 화자가 나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누군지 알 수 있냐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이라는 건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시적 대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나 관찰하고 있거나 하는 대상은 겨울이겠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지. 시적 상황은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초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지 뿜뿜.
그럼 이제 당연히 태도도 의지적 태도예요. 의지적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운율 형성 요소랑 이미지 심상 표현 방법 시상 전개 방식을 볼 건데 운율 형성 요소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모든 연이 이행식 구성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거. 그 외에는 운율 형성 요소를 딱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심상 어떤 이미지일까? 겨울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해야 돼. 뭐 촉각적 이미지라고 해야 돼. 근데 사실 따뜻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안 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심상은 학교마다 조금 이제 이거 고등학교 내신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어떤 학교는 우리 아까 매운 계절 봤지? 네. 이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약간. 왜냐면 우리가 뭔가 강하거나 셀 때 맵다라는 표현을 그냥 쓰기도 하거든. 꼭 마실 필요는 없어요. 그치, 이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은 역설. 시상전개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시상전개 방식은 일단 공간의 이동. 근데 공간의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북방으로 휩쓸렸다가 그러니까 수평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여기서 더 밀려날 곳이 없어서 고원, 수직으로 밀려나는 거. 그래서 극한의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되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극한의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그 이육사는 원래 양반 출신이거든. 원래 집안이 대대로 선비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한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 한자로 쓰여진 시. 그래서 한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 시에. 우리가 그거를 기승전결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한시의 전형적인 구조가 원래는 기승전결인데 요거를 많이 가져다 썼다. 그러고 이제 요거 볼까요? 수의 비밀. 이거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잖아. 저한테는 안 유명해요. 아 그래? 서연이한테는 지금 초면이야 거의? 네. 한용우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이고 그 외에 3.1운동 독립선언서를 함께 쓴 직업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시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일단 직업은 스님이에요. 승려야 승려. 그래서 자기 시에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저항 시인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남자일까 여자일까? 물어보시는 거니까 약간 여자 같아. 아니야. 그냥 남자야 남자. 근데 이제 요거 일단 그냥 이게 남자라고 쓴 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를 볼 건데 제목이 수의 비밀이잖아. 이 수가 그 넘버가 아니야. 넘버가 아니라 수를 놓다 할 때 바느질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너네 가정 배우나? 네. 학교에 가정 시간 따로 있어? 네. 이런 거 해? 네. 배웠어? 네. 수행평가도 했어? 네.
시험도 봤어요. 아 시험도 보고 수능 평가도 하고 네. 아직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구시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할 때도 됐는데. 아니 너네가 바느질 알아서 물론 중요하지 뭐 단추 깨맬 줄 아는 거 중요하긴 한데 나는 봐봐 나는 근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도 나 단추 깨맬 줄 몰라. 그러니까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수가 저런 뜻인데 저 바느질을 한다는 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야. 일단 화자가 대놓고 나왔어, 그치? 자 나는 벌써 제목에 나와 있는 수의 의미가 나와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당신? 시적 대상이야. 근데 뭘 지어줬냐면 옷을 지어주었대. 요게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특히 이제 고전시가에서 물론 이건 현대시긴 하지만요. 고전시가에서 옷을 지어준다는 거의 의미.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한테나 옷을 지어주진 않잖아. 응. 싫어하는 사람한테 옷 만들어줄 수 있어? 옷을 찢겠지. 싫어하는 사람 옷을 찢겠지. 그래서 옷을 지어준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게 없잖아. 그 뭐라 그러지? 재봉틀이 없잖아. 하나하나 다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옷을 근데 뭐야? 심지어 다 지어놨어.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거. 근데 한 벌만 지는 게 아니야.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대. 자리옷은 뭐냐면 잠옷이에요. 잠옷. 옆에 심의의 뜻이 나와 있거든요. 심의 하면 이제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이래. 그럼 남자가 입는 옷이야? 여자가 입는 옷이야? 남자가 입는 옷이지. 그러면 지금 당신의 성이 남성인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기서 화자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물론 저 때도 바느질을 하는 남자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느질을 하는 건 누가 해요? 여성이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는 것도 이제 남성이 입는 옷을 지은 거니까. 어쨌든 이제 정성,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으로 내가 옷을 다 지어놨어. 근데 짓지 아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작은 주머니에 술을 놓는 것뿐이야. 왜? 깜빡했나? 죽어갖고. 죽어서? 네. 아, 님이 죽어서? 네. 그러니까 저걸 남겨놓는 거야, 일부러? 이게 상대방이 죽어갖고 이거를 쓸 일이 없으니까. 볼게요. 맞아. 일단 여기 이제 쓰인 표현 방법. 열거. 비슷한 대상. 내가 님한테 정성을 보여주는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댓말을 쓰고 있잖아요. 경어체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어체도 사실은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존댓말 하는 거. 마저 볼게. 왜 남겨놨는지 볼 거야. 자, 근데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대. 이제 우리 보통 만지작 하면 손때가 많이 묻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만지작 했을까? 촉감놀이? 이렇게 만지작.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술을 놓다가 말다가 한 거야. 도망갔나? 계속 일제강점기 때 안 잡히려고 도망갔었으니까. 지금 계속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 놓는 행위를 나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완성시키지 않고. 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못 짓는 줄 알아. 근데 나는 이 술을 안 짓는 거야.
이게 나의 비밀, 이게 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이 수 놓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좋은 행위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당신이 내 옆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옷을 짚고 기다리는 거잖아. 이 수를 놓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당신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당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림의 행위로서 바느질을 계속하는 거지. 좀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내 봉사 끝나고 바로 왔는데. 일단 어떻게 왔으니까 해야지 뭐. 네. 곧 끝나는데. 봉사 끝나고 바로 봉사를 왔는데. 했어 오늘? 네. 어디서? 교내 봉사. 학교 안에서 무슨 봉사해? 교실 청소하고 음악실. 교무실 청소가 봉사야? 우리 때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아 그래요? 음악실 치우고. 당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즘에 그리고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시는 거 아니야? 계신 계시긴 교내 하는데 봉사는 지하철. 그냥 학교에서 지금 반을 해주시는 거지. 반은 또 따로 있고. 그래? 네. 아, 나 교무실 청소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그 밑에. 우리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 54. 54페이지. 54페이지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네. 그래도 왔네 오기는. 네. 잘했어. 어떤 신지는 뭐지? 너 영상도 봐 그러면 내가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 네. 클리닉 영상도 보고 뒷부분은 그냥 일단 듣고. 자 여기서 지환아 여기서 지금 수를 놓는다는 건 바느질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수의 비밀이. 자, 근데 내가 수 놓는 행위를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 놓는 행위를 하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님을 기다리는 게 나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시련과 고난과 그 다음에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때 수를 놓으면 이게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 뜨개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안 뜨고 그걸 떴다가 풀렀다가 다시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은 맥락인 거야.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자, 내가 수를 지금 계속 주머니에 수 놓는 거를 미루는 이유가 첫 번째, 이게 나한테 위로가 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머니에 어떤 보물을 넣어서 님한테 줘야 되는데 그 보물을 아직 찾지 못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보물이라는 건 진짜 뭐 금은보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 보물을 찾지 못했어. 자,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주머니를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짓고 싶으면 다 지으면 되잖아. 근데 왜 다 짓지 않는 거야? 마지막까지 아껴보낸다는 거. 맞아. 마지막까지 님을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기다림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랬잖아. 표현 방법, 모순이 되는 표현 방법. 역설. 너네 이번 주에 내신 하는데 지금 이거 역설을 모르면은 아직 역시 끝났어요. 그래도 끝났으니까 알아야지 그러면은. 자, 요렇게. 그럼 볼까요? 이제 뒤에 분석 노트 한번 채워봅시다. 화자는 나라고 나와요. 나. 잠깐만.
중요한 거 안 했다. 중요한 거 안 했어. 앞에서 요거 했었거든, 지원아. 한유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여러 개야. 일단 기본적으로 스님,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그냥 남자, 그냥 사람, 그냥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자, 근데 이거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당신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여기 지금 당신. 일단 승려라고 봤을 때는 부처님 혹은 종교적 진리. 그래서 그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를 놓는 수행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운동가라고 본다면 당연히 당신은 조국의 광복. 수를 놓는 행위는 이 사람의 이제 그 끝없는 저항을 뜻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여성화자 이렇게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채워볼 수 있겠다. 이제는 분석 노트를 채울 수 있어요. 화자는 나지, 나. 수를 놓는다야. 수를 놓는다. 대상은 당신이라고 해도 되고,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당신의 옷 혹은 바느질 그 자체를 행위라고 봐도 돼요. 대상이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은 뭐냐면 당신의 옷을 지으면서 옷을 만들어주고 있어. 근데 옷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완성시키지 않는 거지. 정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리움,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전제로 한 기다림이고, 이거를 내가 계속 하겠다. 진짜 님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형식, 운율 형성 요소는 일단 열거. 비슷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뭐입니다 라고 계속 존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운율 형성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심상은 그 앞부분에 이제 맑은 노랫소리로 나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각적. 그 다음에 표현,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은 역설법이고, 앞에 잠깐만 이거 하나를 놓치고 넘어왔어요. 그 외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이 나의 마음이 바늘구멍을 따라 들어가서 맑은 노래가 되어서 나온다라고 했잖아. 여기에 쓰인 특별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얘는 추상적인 거야. 파란색으로 쓸게요. 근데 이제 노래는 구체적인 거죠. 왜냐면 소리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뒤에다 그냥 쓸게요. 여기 지금 복잡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상적 관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 추상적 관념이라고 해요. 추상적 관념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귀로 들리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시상전개 방식? 없어. 아니야. 이제 수필.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엄청 쉬워.
수필이니까 고전 수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자의 경험이나 혹은 화자의 생각을 찾아줘야 돼요. 볼까? 네. 오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짧다. 그 별 내용 없는데 교과서에 맨날 실려요. 이규보 이욕설고 이욕이 뭐냐면 이욕 자체가 집을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자체가 수리의 리자에다가 집 옥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집을 수리하다. 그 집을 수리한 것과 관련된 썰을 하나 풀어줄게 이거인 거야. 썰을 하나 풀어줄게. 이규보가 누군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지.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수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고전 수필.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볼 거야. 자, 행랑채가 퇴락하여. 행랑채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뭐야? 집이야, 집. 그냥 집이야. 집이 어떻게 됐어? 퇴락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낡아서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자, 나는 글쓴이가 나왔죠. 글쓴이 자기 자신이에요. 수필 안에서는. 서술자가 아니지.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수리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좀만 다른 색깔로 표시할 거야.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반면에 나머지 한 칸은 총 3칸을 수리했는데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금방 간 이 한 칸이 좀 더 돈이 덜 들고 금방 수리가 됐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비가 샌 지 오래된 거. 얘네. 앞에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준 거.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얘들아 이거 몰라도 돼. 석가래가 뭐고 추녀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이 모두가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게 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이게 지금 글쓴이의 경험인 거야. 집을 수리한 경험이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이 근데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랑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자, 이에 내가 느끼는 바가 있었다. 나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이 나오는 거죠. 깨달았어.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잘못을 알고서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고치려면 빨리 고쳐야 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집을 수리한 것을 바탕으로 이걸 사람의 잘못에 대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런 설명 방법을 유추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추야.
근데 깨달음은 이것만 얻은 게 아니야. 나란 일도 이거랑 마찬가지라 라고 얘기 나오죠. 자,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아. 아, 사람의 몸도 그렇고 나라의 정치도 집을 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자,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리들이 있으면 얼른 바로잡아야 한다. 저 아빠 잘하는데 잘하는 거. 어. 그래서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삼가다는 뭐냐면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조심하겠다.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으로 자기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네도 잘못하면 바로바로 고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유추가 두 번 쓰인 거야. 한 번은 사람의 잘못에 이거를 유추해낸 거고, 한 번은 나라의 정치에도 이거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욕설은 이제 학교 내신에 왜 자주 나오냐면 얘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추라고 하는 방법 때문에. 이거 뒤에 간단하게만 쓰면 되지 않을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약간 그 구조화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글쓴이의 경험. 행랑채를 수리했어. 아니 지환이 쟤는 늦게 와가지고 지금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 온 건데 그냥 워치도 없는 거 같은데. 워치로 계속 보는데. 아 그래? 응. 행랑채를 딱 수리한 경험을 하고 내가 느끼는 바가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유추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은 거지. 사람의 잘못도 마찬가지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유추가 쓰이기도 했고, 또 하나만 더 해보면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라의 정치로 이거를 조금 확장시킨 거지. 그 주제는 뭐 잘못을 알면 바로바로 고치자는 게 주제겠죠. 이렇게만 씁시다. 뭐 길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단데. 아, 이제 갈래만 조금. 갈래가 이제 고전수필인데 고전수필은 원래 종류가 좀 여러 개예요. 이제 기라고 하는 게 있고 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설인 거지. 무슨 설로 끝나는 거. 그래서 무슨 기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기록하였다. 근데 이제 기록하는 거는 의도가 있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늘 마지막 줄에 추가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이제 그냥 일기 형식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